자, 좌파가 지금 살벌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보면은 이재명 그룹, 그리고 반 이재명 그룹은 정청래, 조국, 김어준, 문재인, 유시민, 이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는 그 친명의 이 강성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조털레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반 이재명 쪽입니다. 그런데 친 이재명 쪽 사람들은 지금 반 이재명 쪽에서 문조털레요는 친 이재명 쪽에서 부르는 거죠. 그럼 친 이재명 쪽은 반 이재명 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한강 새똥 대주길,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워낙 지금 좌파 진영 안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니까 언론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 기사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문조털레유 대 한강 새똥 대주길, 멸칭대전, 멸칭,그래서 이제 멸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 지지층, 이 지지층들끼리 막 저렇게 이름 붙여서 막 하는 겁니다. 양쪽 지지층이. 얼핏 보면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를 기괴한 표현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최대 하도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두 표현은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 반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멸칭인데, 자, 앞에 문조털레요는 문재인, 조국, 김어준, 털보, 그 다음에 정청래, 유시민, 이것이 이제 반 이재명 쪽의 한 축이죠. 그러면 전선이 딱 구분이 됩니다.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니까 딱 구분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 이 용어는 친 정청래 쪽을 싫어하는 친 이재명 지지층에서 사용하라는 게 문조털레유죠. 그러면은 반대 진영, 친청 성향 커뮤니티, 딴지 게시판, 김어준의 딴지 게시판, 여기서는 이재명 쪽을 뭐라고 부르느냐? 한강 새똥 대주길. 무슨 말이 되는 것도 같네요. 한강 새똥 대주길.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좌파는 참 싸우는 것도 정말 살벌하게 싸우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자극적으로 막 만드느냐,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뭐냐? 이제 이재명계입니다. 이재명 쪽입니다. 한강 새똥 대주길. 한은 한준호, 강성이죠. 이재명 쪽의 강성. 강은 강덕구. 새는, 한강 새는 누구겠습니까? 김민세라고 부르죠. 이건 과거에 철새 행적을 했다고, 정몽준 캠프 갔고, 그래서 새는 김민석입니다. 그 다음에 똥은 유튜버 이동형 씨, 동자를 이제 세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대는 뭐냐? 대는 김용민, 유튜버 김용민, 국회의원 김용민 아니고 아마 이제 외모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이현주, 길은 송영길, 이렇게 묶어서 한강 새똥 대주길. 자, 멸칭 대 멸칭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지지층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전선이 어떤 사람이 어떤 쪽에 서 있는지 딱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저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 쪽이 완전히 죽기 살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재명은 유럽 가서도 정청래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죠. 그럼 어제도 무슨 여당론, 야당론 이런 거를 하면서 제대로
정청래가 포용을 하지 못한다. 뭐 포용은 본인은 뭐 포용을 합니까? 전부 다 갈라치기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서운하다 이거죠. 자기가 신 이재명이라고 뽑아가지고 출마시킨 평택에 출마시킨 그 김용남에 대해서 지원도 안 하고 자기가 픽해서 서울시장에 내보는 정원호도 그렇고 하정우 부산에 내보는 하정우도 그렇고 정청래가 전부 다 떨어뜨리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기자회견 하면서 완전히 정청래 책임론을 막 이야기를 했죠. 정청래라는 이름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또 그 다음날 거기서 이제 1차 경고를 했고 그 다음날 공항에 못 나오게 했죠. 안 나간 건지 못 나간 건지 아직 불명하지만 어쨌든 공항의 모습을 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차 경고를 했고 지금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도 분을 못 사귀었는지 SNS에 글을 올려서 또 정청래를 막 비판을 하는 3차 경고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청래가 거기에 대해서 치고 빠지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련하게.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는 정권은 짧다. 국민은 영원한데 정권은 짧다. 그러니까는 청와대가 지금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거 무슨 말이야? 탄핵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정권은 짧다. 왜냐하면 좌파 정권에서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썼던 말이 정권은 짧다 했죠. 정청래가 그 말을 썼으면은 이재명 탄핵하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또 청와대가 발칵 뒤집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정청래가 정말 유들유들합니다. 유들유들합니다. 약간 이제 몸을 낮췄다. 다시 치고 빠졌습니다. 오늘 갑자기 뭐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데 이재명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시계 딱 보란 듯이 이재명한테 이제 선물 받은 시계 딱 차고 나와가지고 정말 비굴하네요.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은 외교 역량으로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말 들었다 놨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싸우는 것도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저런 용어를 막 쓰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정청래는 이렇게 약간 몸을 남쳤지만은 주변에서 참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기사에 나오는 김어준이 뭐 최근에 뭐 어디 뭐 그 유럽 뭐 해외 출장 갔다 왔다는데 뭐 식당 만든다고 뭐 갔다고 하는데 그 오랜만에 다시 자기 방송을 하면서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그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명 쪽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이 그 출발점은 그러니까 6.3 지방선거가 압승을 거두지 못한 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 실패다. 자, 그때 선거 전에 정청래가 조국하고 밀약을 해서 합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쪽에서 엄청나게 반대해서 불발이 됐죠. 불발이 됐으니까는 이거를 조국하고 합당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선거가 이렇게 나와서 조국하고 합당만 했으면은 이번에 압승을 했을 거야.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을 반대한 게 이재명이니까 이재명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재명 책임론입니다. 앞으로도 통합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김어준 씨가 그런 말을 하죠. 조국은 떨어졌어. 뭐 별로 볼 일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12명이 있으니까 조국하고 이제 합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 자기가 여당인 자기가 집권을 하고 있고 여당인 이 민주당하고 조국당 합당을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죠. 만약에 조국당이 합당이 되면은 그 뒤에 문재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조국 정청래 이렇게 하나로 뭉쳐버리면은 자기가 여당 통제가 안 되니까 그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김어준은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그 구도를 만들려고 합당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김어준 방송에 정청래계의 핵심이죠. 조성래 사무총장이 또 김어준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그 방송에 나갑니다.
또 계속 이제 나갈 겁니다. 정청래가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뭐 내일이나 모레쯤이라도. 조성래가 나가서 갑자기 또 이재명 쪽을 막 맹비난을 합니다. 사전투표 저음에서 갑자기 전당대회 당권 얘기가 나오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 무렵에 사전투표를 앞두고 김민석, 이재명이 이제 김민석을 당권 주자로 내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좌파가 분열됐다. 그래서 선거가 부분적으로 망쳤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의 내전은 시작됐고 친정청래계에서 오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청래는 이재명 시계 차고 나오고 뭐 세계적 지도자 어쩌고 하면서 한 발에 싹 물러섰는데 이제 친정청래계가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성래도 사실상 이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를 했고 박규환 최고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친정청래 쪽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번 선거를 참패로 둔갑시켜 놓고 책임을 지라 한다. 정청래가 이겼는데 이재명 쪽에서 참패라고 둔갑시켜 놓고 정청래 책임지라고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서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다.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 대표 사퇴만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할 일 아니냐. 선거 패배 책임을 지라고 정청래한테 이야기하려면은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각도 총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내각 총사퇴까지 주장을 하죠. 연임 도전 의사도 밝히지 않은 당대표에게 공정선거를 위해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게 할 말인가? 이재명 말처럼 선을 지켜라. 이재명 쪽에다가 선을 지켜. 왜 우리 정청래 당대표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가려면 같이 나가든지 내각 한 몸이니까 다 같이 나가든지.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각 총사퇴가 김민석은 이미 나왔죠. 그 장관들 이야기 할까요? 여기서 내가 그 당정의 한 몸이라고 하고 같이 사퇴하자고 하는 건 이재명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재명도 물러나. 정청래 물러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청와대 안에서 막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청래가 정권을 짧다고 한 것은 이재명을 탄핵하자는 협박 아니냐. 그런 말이 막 나오고 또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친명인 황명선, 강덕구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친정청래계 박규환 최고위원이 내각 총사퇴 언급을 한 데 대해서 친명계 쪽에서는 내각이 사퇴해야 된다는 건 이재명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소리냐. 이렇게 정면으로 치받았다고 합니다. 이재명까지 사퇴하라는 이야기죠. 정청래 쪽에서는. 뭐 김민석은 뭐 이미 사퇴 뭐 사실상 한 거고 그 후임자까지 지금 지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재명까지 사퇴하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이 완전히 완전히 사생 결단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오늘 또 제명인의 마을 그 친명 쪽 커뮤니티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정청래 사퇴하라 연임 불가 서명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명운동이 지금 살벌합니다. 제명인의 마을 21만 명이 모여있죠. 최대 이재명 팬클럽인데 거기서 이제 나섰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사퇴 촉구 연임 불출마 범국민 서명운동. 그래서 이게 좌파의 이런 분열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또 지방선거 끝나고 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치솟고 있고 이재명 지지율 추락하고 있고 그러면 이재명이 재판 재개를 촉구를 하고 그래서 이 독선 폭주를 멈춰 세우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한동훈계,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뭐 대안과 미래라는 세력도 장동혁 대표 사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대안과 미래라는 세력의 대다수가 친한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율이 최대로 떨어지고
장동윤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무조건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